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밖에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거센 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다행히 우산 역할을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됐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의 또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마무리가 그래도 기분 좋지 않았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받는 업종과 주도주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외받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 저희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백승화 대표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 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장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말 대통령의 순방 그리고 주도주의 순환매 두 가지의 키워드가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면서 재건, 원전, 방산주들이 차례대로 좀 오르는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주도주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더불어 자동차 섹터까지 순환매 양상이 또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월요일은 힘들었지만 이번 주 시장 점차적으로 기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 주간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그럼 시간의 특징주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요, 다음날도 주가를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간의 특징주가 반도체로 좀 몰려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엔비디아별 훈풍지속으로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인한 반도체 테마가 들썩들썩하는 건데요. 살펴보시면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미래산업, YIK 등 반도체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PCB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우선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움직임들 나타났는데요. 월요일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점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 종목도 있습니다. 포스코 2030년 매출 100조 등 장기 성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6%대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 부각받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웰바이오텍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진바이브의 정부로부터 리튬 원석 수입 허가 획득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3%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봤다면 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복귀해보는 의미로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께서 살짝 방송 전에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한 줄 평 또 얘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는 네. 시장에 좀 좋지 못했고 네.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도 참 이게 추천을 드리기도 조심스럽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말씀드렸던 CPI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CPI도 많이 잡혔고 뭐 PPI도 낮게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물가 거의 다 잡혔다. 금리 오르는 것은 이미 확실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증시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내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죠. 작년 4월 이후로 이제 최고가, 15개월 만에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두드리려는 899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피 역시도 좀 상승세를 견조하게 만들어주면서 2,600포인트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지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좀 이제 수익 낼 종목들도 많아지고 네네. 보이는 종목들도 많아지는데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지만 미국의 랠리, 물가 잡히고 다시 달린다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시장을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셨던 기사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 효과가 기대되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들썩인다라는 기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뭐 후공정 안에는 한미반도체 대표적으로도 있겠지만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ISC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국내 후공정 업체들을 보기 전에 전문가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살펴보면은 뭐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만 이렇게 좀 잘 가는 이유, 뭐 특별하게 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도 좀 찾아봤는데 엔비디아만 주가가 지금 신고가이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도 9만 전자를 찍었었던 그쵸. 삼성전자가 네. 7만 원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최고가는 15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11만 원, 12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고가에 대비해서 20% 이상 내려온 가격인데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23년도 1월부터 해서 네. 올해 상승폭이 227%예요. 와. 그 이제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면 뭐 10,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게 32,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220%의 상승입니다. 상승폭만 이렇게 나왔고 이 346달러라는 가격이 그 전에 고가였거든요. 이 고가를 한 번에 이제 갭으로 띄우면서 네. 이 이후에는 이제 신고가가 완전히 매물도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될 건데 그게 중요하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AI에 대한 수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다른 회사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반도체, 고성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수요가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관련주들 또 많이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런 엔비디아 수혜로 같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이제 HBM 수요 급증 등의 전망이 되고 이제 부각이 된다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성형 AI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로 평가되는 엔비디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이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적에 대한 악화 부분이 다 반영된 주가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이제 7월, 8월, 9월 넘어가는 3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가격 방어도 잘 될 것이고 감산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봤을 때 반도체 주가들 계속 체크해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또 워낙 많잖아요. 뭐 후공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시그널 특징주로도 섹터로 뭐 PCB 관련주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시그널에서는 PCB 관련주들 좋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장 좀 뭔가 분석을 해본다면 후공정 쪽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PCB 쪽 어떻게 보시는지도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후공정 관련주들도 당연히 매매할 포인트는 있겠지만 일단 갭이 뜬 종목들은 조금 매매하시는데 조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떠있으면은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매매를 하자. 네. 이제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인데 제가 유망주로 가져온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수익도 내봤던 종목인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차트 드리면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 3월달 구간부터 공략을 한번 해봤었던 종목이고. 일봉 차트죠. 네, 일봉 차트인데 3월달 구간에서 이 3월 30일까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내봤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이제 5월달 구간이거든요.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구간이 있었고 이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쵸. 삼성전자도 이때 다시 7만 원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이때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시 가라앉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공략했을 때 또 매매 포인트가 많이 있다. SFA 반도체 기관 투자자들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인데 수급도 잠깐만 체크 해보면요.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투신, 뭐 금융투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자체도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1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SFA 반도체 유망주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구간에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니까 네, 부담 없는 종목 요 구간에서 5,700원 구간에서 6,300원이 정 고가를 네네. 돌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300원 구간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고 SFA 반도체를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유망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슈들을 점검해 봤다면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방송 끝나고도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백승화 대표 5글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더불어서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또 히든 또 공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략주로 들고 오신 종목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를 보셨는지 좀 네. 의문이 들어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름을 좀 재밌게 힌트를 드려보려고 이 힌트를 가져왔는데 네. 1번 힌트가 이제 총나라에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가 있는데 이제 유비가 세운 나라죠. 네. 총나라의 수도가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 네, 무슨 성인데 그 이제 지명을 말하면은 이 지명이 정답인가요? 회사의 이름이 됩니다. 아. 그리고 뒤에 이제 엔지니어링을 뜻하는 네. 이제 약자로 5글자짜리 종목인데요. 땡땡 뭐 이제 ENG.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엔지니어링을 뜻하는 ENG고 앞에 2글자가 이제 총나라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이 종목 역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히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나라의 수도라는 게 여러분들 그 기업명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땡땡 ENG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첨 통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오답도 저희 환영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원래 무료 방송 저희 방송 끝나고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시장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조심해야 된다.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심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증시가 신고가를 간다. 그리고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 연준 의원들도 탈퇴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내 금리 인상이 2회 내지는 3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CPI나 PPI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는 1회 7월 달 1회만 인상하고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달려가고 있고 미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증시의 흐름인데요. 인플레 안정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목표 지수는 어느 정도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공개 방송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9시에 있는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물가가 드디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에도 전망, 증시의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셔서 원래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잠시만요.
네, 쇼비너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샵 3772번으로 백승아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뚜껑 제가 링크 제공해 드리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 볼까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예요. 39,700원 비중 한 10% 정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오늘 너무나 화려한 슈팅과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많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문가님 뭐 반도체 좋아하시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이제 매수 가격이 마음이 아픈 게 이 종목을 어디서 샀어도 수익인데 네. 딱 오늘만 안 샀으면 되거든요. 딱 근데 오늘만 안 오늘가, 샀으면 되는데 하필 또 네. 오늘 사셔가지고 그쵸. 약손실 구간에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기 전 자리를 공략을 해서 올라갈 때는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스페타시스가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PCB 관련주인데요. PCB 관련주들이 또 이제 주가를 많이 부각을 받고 이제 시간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한데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려야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미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10,000원대 초반에 있던 종목이 38,000원, 오늘 고가는 41,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이 300%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시가총액 자체도 2조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000억짜리가 3,000억 되는 거는 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 많이 드리지만 8,000억짜리가 2조 4,000억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2조 4,000억부터는 더 올라간다는 게 이제 힘이 좀 더 무거워지고 수급들도 많이 붙는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미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5일선이나 11선 정도 이탈된다고 하면 아쉽지만 손절을 하시고 다음 종목 공략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종목 자체의 흐름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좋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잘 가는 종목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음 사연은 복댕이님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삼화전자 9,5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는데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건지 일단 뭐 종가를 살펴보면 9,600원이니까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상황이 아니죠. 자, 어떻게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4월 달에 이 종목도 같이 공략을 했던 많이 테마가 있었는데 페라이트 테마라고 페라이트, 해서 그쵸. 근데 이제 원래는 히토류 테마가 강세였고 히토류 테마 이외에 이제 테슬라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한 이제 전지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차체 부품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4월달 구간에서 3,300원에 시작했던 종목이 13,000원까지 불과 한 1, 2주 만에 어마어마한 고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전후에서 이제 크게 물리는 영역도 아니고 사실 수익을 보기도 조금 애매한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페라이트에 대한 테마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쪽을 많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은 일단은 챙기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날 수는 있는 자리니까 지금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1,000원 내외 구간,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조금 메인 테마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러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메인 테마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까요? 신나는 프로도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보니까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또 안 써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전망이 궁금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딱 종목명만 나왔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같은 경우도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 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신재생 에너지, LED, OLED 제조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시 반도체 관련 장비 쪽에 테마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주가에 대한 추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될까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 19,300원인데 이 구간이 오늘 이제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좀 넘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구간이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 가격 22,000원까지도 볼만하다. 이 구간까지도 볼만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역시도 반도체에 대한 테마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손절 가격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 한 18,0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짧게 좀 자른다라고 보시고 지금 매수하셨다면 더 가져가셔도 된다. 목표 가격은 22,000원 이상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이상 좀 노려보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중과 또 매수가 꼭 써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아이디어 프로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43,736원에 20% 비중.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요. 물타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손실권에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게 건설 테마나 건설 주들이 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버티는 것이 전략인 거냐, 아니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낫느냐, 늘리는 게 낫느냐, 단가를 뭐 낮추는 게 낫느냐, 이게 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없죠. 이제 광주에서 예전에 한번 현대 쪽에 아파트 사고 있었죠. 있어가지고 그때 건설주들 한번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GS 건설이라고 GS 건설에서도 이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한번 있었다고 하면서 그 침수에 대한 부분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망가졌어요. GS건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업종 자체가 이제 건설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데 현대건설 역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가 이제 4만 원대에서 3만 4천 원대까지도 좀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좀 피해를 본 거는 휩쓸리면서 테마에 피해를 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가를 저는 물타기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비중 자체가 20%이시면 여기서 더 담았을 때는 이제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인데 이 종목 자체의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당장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많이 떨어지면 이제 35,000원 이하 구간에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물어보시면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한 가격이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이제 내가 처음에 쏟았던 그 투자금이 아까워서 거기다 계속 이제 자금을 쏟아붓는 거를 말하는데 그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고 정말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주에 해당한다면 그런 전략이 또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건설주가 그런 흐름은 아닌 건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물타기 하시는 건 저는 웬만하면 권유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물타기는 보수적으로 좀 보셨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졸린 무지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뉴라는 종목 들고 있고요. 9,800원에 20% 비중입니다. 콘텐츠 관련한 또 지금 섹터는 좀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업황 자체도 지금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실적 좀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NEW 이거 이제 뉴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매매를 많이 해서 제 이 종목 오랜만에 종목명을 듣자마자 되게 약간 웃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났나요 그때가?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으로 사실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던 종목이어서 네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종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목은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전형적인 조금 이제 세력주 그리고 이제 매집주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 관련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9,800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9,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는 온 적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9,400원까지도 올라오긴 했지만 9,8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게 1년이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아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하고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좋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 신작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로 신작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 신작에 대한 부분이나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기술적인 차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건 투자에 있어도 또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또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택배 상자를 든 네오님의 사연입니다.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72,000원의 비중 40%. 솔직히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손절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을 할 건데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매도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회사에서 1,700억 원에 또 카카오를 쓰고 있죠. 사업을 좀 밀어주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전체 사업 재편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나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거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정말 좀 미워해요. 개인적으로. 미워요? 예, 이 종목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얼마나 없죠, 있겠습니까? 없죠. 카카오톡 데이터 서비스가 마비됐더니 그때 19분인가요? 뭐 잠깐 마비됐더니 그때 뭐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 센터 방제 대책 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그쵸. 얘기 나올 정도로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카카오 고점에 물려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년도, 21년도에는 17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다들 아시죠? 카카오페이도 분할 상장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도 분할 상장을 했고요. 카카오게임도 분할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를 하나씩 떼주다 보니까 카카오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버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자회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뭐 김범수 의장님은 이제 분할 상장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카카오가 이제 기업 그룹 순위에서 삼성 다음으로까지 올라온 적이 순간적으로 있었거든요. 21년도 때는 현대차 그룹보다도 이 카카오가 시총이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가치가 그 정도가 되는 기업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계속 조단위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이제 광고나 플랫폼 이런 부분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는 저 사실 거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이제 올해에도 왔던 가격이긴 해서 72,000원 구간대까지는 분명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주가가 다시 기술주들 많이 무너질 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 57,000원에서 58,000원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 나서 이 구간 올라온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나 뉴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 무타기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전 저점 이제 48,000원 구간 이하까지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꼭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봐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전략들이나 뷰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분명히 종목이 좋았던 시기도 있었다. 이 꽃을 보던 시기도 있었지만 분할 상장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는 나쁜 짓을 많이 한 건데 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물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종목 자체가 좀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 카카오 투자하실 때는 항상 큰 비중을 싣지는 않으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면 사실 이제 정찰병 정도 보내는 느낌으로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 57,000원에서 8,000원 구간 올라오는 것 이후에 그 이후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를 좀 미워하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네요. 일단 잘 체크해보시고 어렵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AS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다음 사연은 꼼지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세코 14,700원 5%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폭염 관련주로 해서 뭐 창문이나 에어컨으로 유명하죠. 그걸 대비해서 이제 계절주로 파세코를 많이 또 여름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폭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주가도 주르륵 밀렸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좀 계절주라서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이면은 이제 저긴데 꼼지님은 제가 이제 아는 분이세요? 예, 아는 분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꼼지님은 이걸 왜 매매하셨는지 제가 이제 매매 안 하는 종목인 거 아실 텐데 이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요 구간에서는 이제 진작에 잘랐어야 됐다. 매수하신 가격 이후에 14,000원대 이 무너질 때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바로 자르지 못하고 이제 손이 조금 덜덜 떨리셔서 매도 버튼을 못 누르신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무너졌죠. 가져갈 수는 있겠어요. 가져갈 수는 있겠고 비중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한데 당장에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이제 여름주 그리고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 주목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테마들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낙폭 정말 거대한 종목들 제약바이오들 몇 개 튀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파세코는 웬만하면 좀 장기 보유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좀 가격이 아깝더라도 자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탔다라고 지금 댓글에 올라왔는데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종목 상담 좀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화 대표님의 히딩 공략주 탑5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PHA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7.26%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지금 뭐 살짝 오늘 좀 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11,090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쭉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아무래도 북미 인도에서는 성장세가 좀 계속 좋나요? 지금도? 네, 자동차 쪽은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1, 2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1위일 거다. 삼성전자를 제낄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이 올라가면 이제 자동차 문짝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드린 구간 자체가 딱 눌림목 구간에서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출연하고 7월 10일 월요일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그냥 시간이 약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오른다. 지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어느 정도 씻겨내려고 하는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좋은 가격에 잡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앞으로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은 즐기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팩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고점 14,140원을 과연 언제 뚫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또 여부가 궁금한데요. 전략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망주로 같이 살펴봤던 유망주로 종목인데요. 말씀해 주셨죠. 네,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역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뭐 밸브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 주가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 2%, 뭐 많게 3%, 4% 움직이는 거는 사실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똑같이 매수가 유효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자동차 대표주들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낙수 효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팩 같은 종목도 시간 투자하신다고 하면 차분하게 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도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가능하다.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 종목도 그렇게 보시는지 알고 싶네요. 오늘도 108,700원 터치를 했었던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반도체 수율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쭉 예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을 다음 주에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기가비스는 사실 제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수요일날 공개 방송을 이제 장중에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공략을 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도 공략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종목들, 특히나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 종목을 달성했을 때는 주가가 가지 못한 길을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게 돼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타날 수 있고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유했을 때 큰 부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을 2023년 5월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연기금에서 이제 1조 이상 엄청난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제외하고도 투신이나 보험 쪽에서도 굉장한 매수세가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총 자체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큰 부담 없이 투자할 만한 종목 이런 종목도 손절가를 잡기도 짧아요. 5일선이나 이제 11선 크게 보면 21선까지인데 지금 89,000원 정도의 21선이 걸려 있거든요. 이 아래로만 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이 54억 원 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을 계약했다. 뭐 7월 초에 또 나왔던 기사인데 뭐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핫한 종목, 주도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엑시콘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도 괜찮은가요? 아까 기가비스처럼? 네, 6월달 이후에도 이 종목도 역시 공략을 해서 네. 20% 이상 수익을 좀 충분히 또 즐겨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21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와 이제 나가는 자리, 아직 나가는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터진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도체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 저는 반도체만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도체도 매매할 때 있고 자동차를 매매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이고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수급이 몰리는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매한다고 하면 반도체 쪽을 매매하는 것이 수익을 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져서 반도체를 많이 밀고 있는 것이고요. 엑시콘 역시도 추가적인 수익 구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눌림목 주면 뭐 3% 정도만 떨어져도 3에서 5% 정도만 떨어져도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같은 차트를 본 것 같죠? 비슷해요. 차트도 비슷하고 좋아하시는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또 나랑 같은 성향이다 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프터 서비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히든 공략주 얘기를 하셨어요. 총나라의 수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삼국지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방 맞추셨을 것 같은 종목인데 일단 그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바로 정답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프로님, 성도 ENG, 밍밍님, 성도 ENG, 꼼지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성도 ENG를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신데요. 성도 ENG와 주성 엔지니어링 관리죠. 네, 두 번째 힌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나라의 수도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SK도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이 회사에 좀 손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산업 설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설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반 산업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고 주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체 초입의 영역입니다. 이제 시총은 700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총나라의 수도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떠 있는 고점 구간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엑시콘이나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전에부터 공략을 했었고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더시 이제 눌림목을 주면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면 수익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SK도 셀트리온도 내 손을 거쳐갔다. 야, 듣기만 해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거나요. 지금 노란톡 갈 수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을 눌러주세요. 카메라 기능을. 그 렌즈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요.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실 건데요. 2216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그럼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시죠. 자, 쇼미더스타 시즌2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히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총나라의 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SK 셀트리온도 내 손을 거쳐갔다. 약간 뭔가 아이돌을 길러낸 뭐 중견, 중소, 엔터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힌트도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차트를 또 이제 안 보고 매매할 수 없으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요. 차트가 이제 연내 신고가를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23년도 1월 이후에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고 다시 한번 시세가 붙고 있는 이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볼만하고 지금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닥 구간에서 막 기어다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고 그 시장의 모멘텀을 받고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딱 오늘 그런 자리에 있어서 방송할 때 이 종목 꼭 이야기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선별해서 가져온 종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꼭 공략하기에 또 나쁘지 않다. 월요일에 바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종목의 명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정답 외쳐주세요. 장중 연내 고가 돌파라고 합니다. 오늘인데 최성진 님이 3,540원입니다. 이렇게 뭐 가격을 얘기해 주셨고요. 성도 ENG 모두가 성도 ENG를 지금 말하고 계신데요.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말씀해주신 성도 ENG가 맞습니다. 네. 성도라는 게 이제 총나라의 수도 저는 사실 한국지를 10번 이상 본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다 아시겠네요, 인생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네. 인생을 다 하는 한국지는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요? 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어떤 거죠? 10대 때 읽었을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많이 막 성공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는 것이 생기고 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뭐 여자 때문에 싸우기도 하거든요. 삼국지에 보면은 네. 뭐 여포, 초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재밌는 부분이 삼국지로 많이 있는 것 모든 같아요. 것을 통달하셨군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 사실 삼국지 많이 읽어본 사람인데 성도가 이제 총나라의 수도예요. 네네. 여기가 이제 처음 수도를 세운 곳이고 성도하고 이제 ENG, 엔지니어링을 이제 약자로 해서 ENG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ENG 한번 가져와 봤고요. 종목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이 종목은 원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영위가 되었어요.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하이테크 산업 설비를 하고 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SK나 셀트리온도 이 기업에 손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설비를 만드는 산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뚝딱뚝딱 공장을 짓고 이제 설비를 까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라인을 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갔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닥 구간인데
있는데 거래량에 들어오면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최근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수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241선, 이 보라색 선 돌파되는 모습 그리고 구름대에 대한 부분 추세에 대한 부분도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이 종목 지금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지금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릴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 이하 월요일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짧게 5%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400원 정도 이 구간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자르시는 쪽으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 ENG가 정답이었어요. 맞추신 분들 저희가요 커피 쿠폰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분 좋은 또 커피 마시면서 또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 시초가 이하라고 했는데요. 온라인 또 무료 방송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목표가 손절 라인도 자세하게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지금 뭐 5%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는 짧게 보는 것이고 주가가 좀 이제 솟구친다고 하면 5%가 아니라 10%, 15%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증거사 거래 수수료 주는 정도다. 네네. 이제 3%, 5% 수익 내는 걸 갖고 우리가 막 수익 냈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실 3%, 5%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지도 않듯이 10%, 뭐 15% 이렇게 떨어지고 20%, 30% 떨어지면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 20%, 30% 수익을 맛보게 되면 그건 정말 큰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이제 즐겁게 여러분들 모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을 거고 다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지만 사실 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돈을 많이 잃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고민을 덜어드리고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리면서 또 안정적으로 또 매매 같이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잡혔다. 지금 이제 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인플레 안정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로 갈지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오후에 있을 21시부터 있는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면요. 또 바로 밤 9시에 또 백승환 대표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연자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인업 알려드릴게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여러분들 주말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